어머니, 그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 예뻐서 아들 며느리 도와주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조심스러운 말들 뿐입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손주한테 사탕 하나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TV 소리 조금 크다고 하면 바로 작아지는 건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오늘은 많은 시어머니 세대 분들이 공감하실 그리고 며느리 세대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주 육아를 둘러싼 세대 간의 다른 시선 하지만 결국은 같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부부 출근 전에 든든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우리 세대는 이게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냥 간단히 드시면 되는데. 며느리의 말투는 감사하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요즘 젊은 세대는 아침을 간단히 먹는 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아침이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대로 먹어야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어 놓았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편히 쉴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와서 하는 말. 어머니, 청소는 제가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물건 위치가 바뀌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 청소를 해줬는데 뭐가 문제래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어준 건데 물건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청소라도 해주시면 감사한 줄 알았는데.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초코파이에 우유, 사탕과 과자까지.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로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죠.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가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한테 가공식품이나 당분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공식품? 당분?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웠고 다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무슨 문제람?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 시간 TV를 조금 크게 틀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나이가 드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건데 며느리가 또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아이가 지금 낮잠 자고 있어서요.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낮잠? 벌써 5살인데 낮잠을? 우리 때는 애들이 돌 지나면 낮잠도 안 재웠는데. 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사소한 일입니다. 밥 해준 것, 청소해준 것, 간식 준 것, TV 본 것. 모두 좋은 뜻에서 한 일인데 왜인지 자꾸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밤에 홀로 누워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아들 부부가 바쁘다고 해서 도와주려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합니다. 어제 TV 소리 때문에 뭐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청소한 것 때문에 불편했을까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정말 간단하네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며느리의 작은 미소. 그 미소가 어제의 서먹함을 조금은 녹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랑 표현 방식이 요즘은 통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퇴근 후에 책을 하나 펼쳐 보여줍니다. 육아서라고 하는데 두껍고 어려운 말들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이 스스로 하게 놔두는 게 중요하대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죠. 자율성? 독립성? 5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자율성을 키워준다는 건지. 우리 때는 그런 거 몰라도 다들 잘 컸는데 말이죠. 그럼 아이가 밥을 흘리면? 스스로 닦게 해요. 옷을 거꾸로 입으면? 그냥 두면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된대요. 장난감을 안 치우면?
치우기 전까지 새로운 장난감을 안 꺼내주면 돼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우리 세대는 아이가 밥을 흘리면 바로 닦아주고 옷을 거꾸로 입으면 바로 고쳐 입혀주고 장난감을 안 치우면 우리가 치워줬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었나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 게,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다 해주는 게,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내 손주는 귀한 몸인데 고생시킬 순 없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숟가락질도 대신 떠먹여주고 신발도 대신 신겨주고 가방도 대신 들어주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스스로 해보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실패도 경험이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 시행착오? 왜 굳이 우리 손주를 힘들게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아이 혼자 힘들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손주가 신발을 신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나서서 신겨주려고 했죠. 할머니가 신겨줄게. 그런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립니다. 어머니,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놔두세요. 아이는 계속 실패합니다. 왼쪽에 오른쪽 신발을 신으려 하고 또 실패하고. 보는 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그렇게 하면 안 맞아.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당장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며느리의 눈빛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10분 만에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제대로 신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엄마, 나 혼자 신었어.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주며 칭찬합니다. 우와, 정말 잘했네. 우리 아들 이제 혼자서도 신발을 신을 수 있구나. 아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10분 동안 힘들어했지만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이게 요즘 교육 방식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불편합니다. 10분이면 내가 1분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이를 9분 동안 힘들게 했을까? 며느리는 설명합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빠르고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면 나중에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손주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건 안 되죠. 그럼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손주한테 안 좋다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다 해주는 것이고 요즘 교육은 스스로 하게 돕는 것이죠. 둘 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도와주려 합니다. 손주가 물을 따르다 흘리면 손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손주가 계단을 오르면 손이 자동으로 잡으려 합니다. 손주가 밥을 천천히 먹으면 손이 자동으로 떠먹이려 합니다. 그때마다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제 안의 갈등.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막 낙서하듯 그리는데 종이 밖으로도 삐져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바로 나서서 아이고, 그렇게 그리면 안 돼. 할머니가 예쁘게 그려줄게.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떠올리며 그냥 지켜봤습니다. 손주는 신이 나서 계속 그렸습니다. 무엇을 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의 빛나는 눈을 보니 말이 나옵니다. 우와, 정말 멋진데? 할머니한테 설명해 줄래? 여기가 아빠고 여기가 엄마고 여기가 나고 여기가 할머니예요. 할머니도 그려줬구나. 고마워. 손주가 제 품에 안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쁘게 그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자유롭게 표현하게 놔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녁에 며느리가 손주의 그림을 보고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그냥 지켜봐 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엄청 즐거워했대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조금씩이지만 배워가고 있구나. 며칠 후 손주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자꾸 무너지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주는 20분 넘게 씨름했습니다.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고. 보는 제 마음이 답답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자꾸 무너져요? 기다리던 질문입니다. 아이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엔 아래가 좁고 위가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래를 넓게 해볼까? 어떻게요? 할머니가 해줄까? 아니면 할머니가 말로 설명해 줄까? 설명해 주세요. 손주는 스스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말로만 도와줬습니다. 아래에 블록을 이렇게 넓게 깔고 그 위에 조금씩 좁게 쌓아봐. 손주가 제 말대로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너지지 않는 높은 탑을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안 무너져요. 손주가 환호성을 지르며 제게 안깁니다. 제가 대신 해줬다면 5분도 안 걸렸을 일입니다. 하지만 손주는 30분 동안 노력해서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손주에게는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녁에 손주가 아빠한테 자랑합니다. 아빠, 나 오늘 블록으로 엄청 높은 탑 만들었어. 할머니가 도와줬어. 아들이 제게 말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요즘 엄마가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아이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알아주니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들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블록 거의 혼자 다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조금만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낸 거잖아. 할머니, 내일은 뭐 하고 놀까요? 내일은 뭐 하고 싶은데? 그림도 그리고 블록도 쌓고 공원도 가고 싶어요. 그래, 다 하자. 근데 할머니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하는 걸 할머니가 응원해 주는 거야. 그래도 되지? 네, 좋아요. 손주가 웃으며 제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잠듭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내가 많이 서툴지? 아직도 실수할 때가 많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에 변화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도 손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내 말 들으려고 노력 중이야. 쉽지는 않지만. 알아요,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며느리와 제가 서로 미소를 나눕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말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손주와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블록 쌓고 싶어요. 손주가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쌓을까? 근데 할머니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하는 거 할머니가 도와주는 거야. 네, 좋아요. 손주가 블록을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좋은데? 여기에 이 블록을 더하면 어떨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손주가 직접 시도합니다. 때로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 해주느라 아이의 생각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창의력과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블록을 쌓았습니다. 큰 성과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손주도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대단하지? 그럼.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더 멋지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엄마, 아빠, 와서 봐요. 우리 엄청 큰 성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와서 블록 성을 봅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 누가 만든 거야? 나랑 할머니가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다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손주의 말에 며느리가 제게 고마운 눈빛을 보냅니다.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우셨죠? 응. 정말 즐거웠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사실 그동안은 제가 다 해주느라 손주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주가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고 도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옆에서 응원하고 조금만 도와줬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가 정말 즐거웠대요. 할머니랑 같이 블록 쌓은 게 제일 재밌었대요. 나도 즐거웠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창의적인 줄 몰랐네. 블록 쌓는 것도 그렇고 색깔 조합도 참 예쁘게 하더라.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해주세요만 외쳤는데 요즘은 나 혼자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 해줄 때는 손주가 스스로 할 생각을 못했던 거구나. 할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밤에 손주를 재우러 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도 재밌었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멋진 성을 만들 줄은 몰랐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줘요. 내일은 그림 그릴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나 그리는 거 옆에서 봐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 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손주가 눈을 감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세대가 달라서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손주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방식은 얼마든지 배우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손주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지켜보는 것.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해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알아서 출근 준비를 하니까요. 대신 손주가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손주가 스스로 우유를 따르고 시리얼을 먹습니다. 조금 흘려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닦으니까요. 청소도 매일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요. 대신 며느리가 부탁하면 그때 도와줍니다. 손주 간식도 바뀌었습니다. 초코파이 대신 과일과 견과류. 처음엔 이게 무슨 간식인가 싶었는데 손주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TV 소리도 자동으로 작게 틉니다.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을 이제 알거든요. 이 모든 게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손주랑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아이가 요즘 퍼즐에 관심이 많은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응? 혹시 너무 어려워하면 살짝만 힌트 주시고 직접 맞춰주시진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출근합니다. 이제는 제가 손주를 어떻게 돌볼지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손주와 퍼즐을 시작했습니다. 50피스짜리 퍼즐인데 손주한테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참고 지켜봅니다. 손주가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갑니다. 틀린 곳에 끼우려다 안 맞으면 다시 다른 곳을 시도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조금 지쳐 보입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할까? 아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디가 어려운데?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보기엔 이 부분이 하늘색이니까 하늘 부분에 맞춰볼까? 아, 맞다. 여기였구나. 손주가 다시 신이 나서 퍼즐을 맞춥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다 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어려운 퍼즐을 혼자 다 맞췄네. 할머니가 조금 도와주셨잖아요. 할머니는 힌트만 줬지. 다 맞춘 건 우리 손주야. 손주가 뿌듯한 얼굴로 완성된 퍼즐을 바라봅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우리 손주가 퍼즐을 다 맞췄어.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줍니다. 우와, 정말? 50피스 다 맞춘 거야? 네, 할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셨어요. 근데 거의 다 혼자 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감사의 눈빛을 보냅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아이도 엄마랑 있는 걸 정말 좋아하고. 나도 배우는 중이야. 쉽진 않지만 손주가 행복해하니까 좋더라.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머니 나이에 변화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도 아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처음엔 내 말이 이해가 안 갔어. 왜 내가 도와주는 게 문제인지, 왜 아이를 힘들게 해야 하는지.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엄마 방식대로. 그래. 그게 우리 세대 방식이었지. 근데 세상이 변했더라. 아이 키우는 방식도 변하고.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아니, 이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도 소중해요.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 다 알아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고마워. 나한테 시간을 주고 이해해줘서.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건데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아이 엄마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 거 당연하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양보해 주시고 배우려고 하시니까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나눴습니다. 세대는 다릅니다. 저는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고 며느리는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근본에 있는 마음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손주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방식은 얼마든지 배우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공원 가요. 그래? 공원에서 뭐 하고 싶은데?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모래놀이도 하고 싶어요. 좋아, 다 하자. 근데 할머니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손주가 제 말을 받아 말합니다. 네, 제가 하는 거 할머니가 옆에서 봐주시는 거죠. 맞아. 우리 손주 이제 다 안 해? 손주가 웃으며 제 손을 잡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손주를 안아서 데려갔는데 이제는 손주가 스스로 걷습니다. 느리지만 괜찮습니다. 손주가 스스로 걷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그네로 달려갑니다. 할머니, 그네 밀어주세요. 그래. 손주가 그네에 앉고 제가 뒤에서 살짝 밀어줍니다. 손주가 깔깔 웃으며 흔들립니다. 할머니, 더 높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잘 잡고 있을게요. 조금 더 높이 밀어줍니다. 손주가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혼자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원할 때 적절히 도와주는 것. 아이가 즐거워하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것. 1시간 뒤 손주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로 성을 만들고 있는데 자꾸 무너집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나서서 대신 만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손주가 여러 번 시도합니다. 무너지고 다시 쌓고 또 무너지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손주가 드디어 무너지지 않는 작은 성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안 무너져요. 우와, 정말 멋진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낸 거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뭘 했는데? 옆에서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힘이 났어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옆에서 봐주는 것, 응원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피곤한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도 재밌었어.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우리 손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재밌었어요? 손주가 신나서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 그네도 타고 모래성도 만들었어요. 나 혼자 다 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미소를 보냅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나도 즐거웠는걸. 점심을 먹으며 손주가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는 옛날 방식이랑 요즘 방식 둘 다 아는 것 같아요. 다들 웃습니다. 손주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압니다. 우리 세대 방식과 요즘 세대 방식. 다 해주는 사랑과 지켜봐주는 사랑.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섞어서 쓰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고 손이 먼저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손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저녁에 손주를 재우러 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은 뭐해요? 글쎄, 내일은 뭐 하고 싶은데? 할머니랑 요리해보고 싶어요. 요리? 좋지. 근데 할머니가 해주는 거 아니고. 네, 제가 하는 거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 손주 이제 완전히 이해했네. 손주가 웃으며 눈을 감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방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사랑은 통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근본적인 마음은 똑같습니다. 손주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손주가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방식은 언제든 배우고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70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들도 편애했고 무엇보다 손주가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도 요리도 간식도 며느리와 상의해서 합니다. TV 소리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손주와 놀 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할머니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해주세요만 외쳤는데 이제는 할머니 봐주세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 하느라 손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주가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손주의 성장하는 모습, 손주의 도전하는 모습, 손주의 해냈다고 기뻐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손주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고민이신 분들, 며느리와의 육아 방식 차이로 힘드신 분들, 요즘 육아 방식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요즘 방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손주를 사랑한다는 것. 그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사랑은 통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